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6월 13일 김여정이가 군사행동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곧바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어제 새벽에 NSC 회의를 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저는 오늘 새벽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쓰기를 어떻게 글을 썼냐면요, 김여정이가 군사행동을 자기 담화문 발표하면서 군사행동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청와대는 NSC 회의를 열었고요. 그리고 NSC 회의가 끝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민주당이 어제 오전 중에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야, 이 NSC에서 종전선언을 빨리 진행시켜라, 이런 결론이 났고, 그거를 청와대가 민주당 지도부에다가 오더를 내렸구나, 제 딴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음모론적으로 생각을 했고, 혹은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짜맞추려다 보니까 어떤 오류에 빠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그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NSC 회의가 끝나고 몇 시간 만에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공동 발의한 의원들 수가 173명인데 그 몇 시간 만에 173명의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몇 주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일인데, 오늘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이니까 예전부터 미리 6.15 6.15 선언 20주년에 맞춰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려고 예전부터 오래전에 준비를 해 왔었다. 아니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이거 좀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김여정이가 군사행동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김여정의 표현 중에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그 표현에는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여정이 이렇게 말을 하죠. 대적 행동의 행사권을 우리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대적 행동의 행사권을 총참모부에 넘겨준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행사권을 총참모부에 넘겨준다. 자, 김정은 같았으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하겠습니까? 김정은 같았으면은, 야, 너네 인민군은 총참모부 혹은 전략사령부는 너네는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 너네는 이렇게 해. 명확한 지침을 주면서 명령을 하잖아요. 김정은 같으면은. 가령 지난 5월 말에 노동당 중앙군사위가 열렸는데, 그때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핵 전략 무기를 고도의 격동 상태로 운용하라. 고도의 격동 상태로 운용하라. 이렇게 명령조로 말하잖아요. 정확한 지침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포병은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라. 포병은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라. 이렇게 명확한 지침을 주면서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면은. 왜냐면은 김정은 지 본인이 그 최고 사령관이거든요. 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에요. 자기 군사 직책이 원수예요, 원수. 그리고 김정은이는 군사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지 전문 분야가 포병 분야거든요. 그러나 김여정은 뭐 군사대학을 나온 적도 없고, 군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아는 게 없으니까 명령을 내릴 수가 없죠, 김여정이. 자, 이거는 김여정의 한계입니다, 한계. 김여정이 어린 여자애로서 지도자가 되려는 부분에 있어서 김여정의 명백한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북한 군부에 대해서는 전혀 장악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 이런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냐면은,
자, 북한 인민군이 군사작전을 실제 감행을 했을 때 우리 남한을 향해서, 그런데 그 군사작전이 실패했다. 실패할 경우에 그 실패의 책임을 모두 다 총참모부에 뒤집어 씌울 수가 있죠.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만약에 그 군사작전이 성공을 했을 때, 성공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그 성공의 영광을 또 인민군 총참모부, 그 중에서도 총참모부 부장이 박정천인가? 박정천 차수거든요. 예, 그 사람이 다 그 영광을 취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이가 김여정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권력 이양 과정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고요. 올 4월부터 북한 인민군이 장교들에게조차 식량 배급량을 3분의 1로 줄였다고 합니다. 자, 뭐 여하튼 간에 경제도 힘들고 식량도 부족하고, 김정은이 건강이 최근에 갑자기 안 좋아지는 바람에, 그것도 심각하게 안 좋아지는 바람에 자신의 권력을 김여정에게로 이양하는 이 과정 중에 있는데, 이게 총체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군사 쿠데타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북한 내부에서. 저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아니고 6월 4일 이후로, 6월 4일날 김여정이가 이 대남 문제에 있어서 김여정이가 최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6월 4일부터. 그때부터 저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북한 인민군이 분명히 군사 도발을 일으킬 텐데 과연 그 군사 도발을 어디서 일으킬 것이냐. NLL, 서해상, 서해 5도 쪽에서 군사 도발을 일으킬 것이냐, 아니면은 MDL, 지상, GP 쪽에서 군사 도발을 일으킬 것이냐.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북한군은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 거예요. NLL에서건 MDL에서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북한 정권이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군사 쿠데타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김정은 권력이 김여정에게 이양되는 이 과정 중에. 그리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뭐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7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우리 북한 인민들, 북녘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해방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북한 인민들이 해방되는 그 과정 중에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죠. 전쟁이 터질 수가 있어요. 뭐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건 김여정이 일으키건, 아니면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 군부가 또 북한 군부가 전쟁을 일으키다, 뭐 전쟁이 어떻게든 뭐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북녘 땅에 7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해방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믿음방패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문재인 정권의 저 부정선거, 이거를 더 강력하게 외치시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전쟁이 터졌다,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듣게 되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왜냐면은 북한 땅이 해방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